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1월 15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어제 전체적인 시장 하락도 나왔고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해주시고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몸이 안 좋은데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6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 큰 추세에 있어서 상단 라인 부근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조정은 1차적으로 이 노란색 선 라인 나스닥 종합지수 18,65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죠. 자, 오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추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5.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2% 정도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윗골이 나올 때 단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그대로 지금 연속 4일 동안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조정은 최소 파란색 선 라인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죠. 자,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 이 파란색 선 라인에서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을 다져야 되는 겁니다.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골든 크로스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좀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조금 깊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선,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조정 300달러로 보고 있고 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땐 275달러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 조정일 뿐이지 결국에는 지지를 하면서 반등 준비를 하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호재로 인해서 약 2주일 만에 6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니 당연히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조정은 통상 이 절반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은 큰 그림 봐야 되는 것이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충분히 이 전고점 414달러까지도 돌파해 주면서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바닥 구간에 올 때마다 매수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죠. 이미 저희 커뮤니티 글 보시는 분들은 8월 9일 날 테슬라, 9월 9일 날 테슬라, 9월 10일 날 테슬라, 9월 11일 날 테슬라, 9월 19일 날 테슬라, 9월 23일 날 테슬라 바닥 구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모아갔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커뮤니티 글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커뮤니티 글은 제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 적어드리는 매수 타점 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봐야 된다라는 자료들 제가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단기 지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40달러 부근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힘든 구간이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닥 구간에서 잡으려면 커뮤니티 글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어제 1.4%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갈색선을 또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거의 2주가 넘도록 갈색선 라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갈색선 라인 깰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지만 장기 지표가 바닥 구간을 만들고 상승으로 살짝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장기 지표 방향성을 돌려놓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는 애플 여전히 N자형 상승 파동의 가능성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상단 라인 부근에 살짝 위치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저항을 받고 지금 단기 조정을 살짝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하락 전환되었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살짝의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구간이죠. 아마존닷컴도 우리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모아갔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11일 날 아마존닷컴 탑픽 종목으로 모아갔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405달러만 깨지 않으면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또다시 갈색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440달러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러한 박스권에서 살짝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도 좀 따라주면 마이크로소프트 곧바로 상승 출발하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언제부터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후반부터 좀 반등이 조금씩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보시면 N자형 상승 파동, 이 첫 번째 비율과 두 번째 비율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이때와 마찬가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핑크색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5.2달러 깨질 때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면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분할 수익 매도는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도 우리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겹치는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가고 있죠. 보시다시피 10월 9일 날 커뮤니티에서 아이온큐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약 한 달 동안 19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아이온큐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SOXL이나 엔비디아 하락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없이 전체적인 계좌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파란색 선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인데 지금 시간 외에서 살짝 이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SOXX 차트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차트에서 파란색 선 라인이 SOXX에서는 빨간색 선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선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은 하락폭이 파란색 선 라인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선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 초반에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큰 비중 축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하고 있는 라인도 굉장히 튼튼한 지지 라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모습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 라인 지지를 하면서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다 라고 언급해드렸고, 지금 시간 외에서 1.5%가량 지지 후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1.7달러까지는 하락폭은 열려 있습니다. 자, 제가 지지 후 반등을 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너무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커뮤니티 글 잘 봐주시면서 안전하게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큰 그림 봤을 때 트럼프 지금 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승폭 많이 남아있고 이제 상승 시작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항상 가장 큰 그림을 보고 하루하루 살짝씩 수정해 나가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핑크색 선 라인까지 일단 조정이 나와주었고, 이러한 조정은 파란색 선 라인 깨지 않고 지지 후 반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한 구간이 이 전고점과 또 겹치는 라인이죠. 자, 일단은 단기 지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바닥 구간을 다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핑크색 선 라인까지 일단 조정이 나와주었고, 충분히 파란색 선 라인까지도 하락폭은 존재합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홀딩스와 클랜스파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좀 더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조정을 받았죠. 일단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 이 빨간색 선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도 마찬가지죠. 이 빨간색 선 라인 부분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핑크색 선 라인 깨질 때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죠. 지금 시간 외에서 핑크색 선 라인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0.7달러 부분 깨지면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죠. 일단 뉴스케일 파워도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고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노란색 선 라인 375달러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노퍽 서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퍽 서던 같은 경우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고점 부근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한 260달러 부근쯤에서는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바닥 구간에서만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라는 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으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이 구간 지나면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 G스케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G스케일러도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고 윗골이 나오는 봉도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 불가피하죠. 일단은 1차적으로 199달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하락 추세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1차적으로는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585달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초록색 선 라인 570달러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것이죠. 저점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만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지금 첫 번째 상승 파동과 두 번째 상승 파동 비슷해지면서 단기 조정 나와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핑크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 조금이라도 하고 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여전히 하락 추세 멈추고 지지요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정을 줬다가 또다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이러한 큰 상승 추세 바라보면서 가고 있고, 지금은 단기 지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음 주 초반에 바닥 다지면서 또 지지를 하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초록색 선 라인까지 조정이 나왔고, 깊게 조정이 나오면 갈색 선 라인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갈색 선 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에도 계속 지지를 해주던 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단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정도의 지지를 하는 모습 보여주겠고, 다음 주 후반부터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 아쉽게도 이 전고점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 보고 있던 금액은 약 한 19달러 정도 아주 미약하게 남겨두고 단기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기 조정은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470달러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수요일날 윗골이 길게 다르면서 단기 조정 시작되었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조정이 적어도 78달러 부분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블록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의 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KRE 보도록 하겠습니다. KRE도 단기 조정 시작되었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선 라인 부분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지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선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가격대로 봤을 때 560달러 부근이고 하락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부터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메타 같은 경우 좀 크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최대 530달러 부근까지일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 갈색선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주어야 완벽히 상승 전환되는 것이죠.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없는 모습을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노란색 선 라인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큰 추세에 있어서 지금 상단 라인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수익 매도하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 가셔야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 지금 전고점에서 또다시 저항받고 조정이 시작되었고 좀 깊게 조정이 나와주었죠.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단기 지표 이미 바닥 구간 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짝은 이탈할 수 있더라도 다음 주 초중반부터 또다시 지지하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우리가 최종 목표가 85.2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또 전고점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살짝의 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선 라인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깊게 조정 나오면 또다시 갈색 선과 초록색 선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1차적인 지지 라인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다음으로 베릭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릭골드 어제 0.36% 일단 지지를 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외에서도 0.12% 상승하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바닥 구간, 중기 지표도 바닥 구간, 장기 지표도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봐야겠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16.5달러는 깨지 않아야 지금 지지 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월급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 있는 최고의 주식, 최적의 모아가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적의 모아가는 투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에 적어드리는 매수 타점 보시면서 모아 가시면 되겠죠. 이 영상 끝나고도 바로 매수 타점 글 올려드릴 겁니다. 다들 이번 주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하고 맑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 글 바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